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장한대 박창환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한, 또 이분이 어딜 가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그녀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누군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직진여다 이런 평도 받고 있는데 정치를 비교적 늦게 시작을 했죠. 1991년에天安門 광장 앞에서 성명을 낭독했다가 당국에 구금되고 또 쫓겨났던 것으로 그때부터 이제 유명세를 시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박 교수님, 대표적인 미국의 여성 정치인이죠? 네, 미국 언론의 평가는 알마니를 입는 명품, 알마니를 예, 입는 예. 좌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강남 좌파 이 정도 됩니다. 예. 이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진보 투사다 네. 이럽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각종 진보의 쟁점들, 예를 들면 인권, 낙태, 그다음에 동성애 여기에 예.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진보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1991년 1년이면은 천안문 강제 진압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2년 후죠, 그렇죠. 예. 그런 후폭풍이 있던 상태에서 중국 한복판에서 이 천안문 진압에 항의하는 예. 집회 1인 시위 같은 걸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을 정도로 예. 민주주의의 투사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전략적이고 냉철한 인물이 낸시 펠로시다 이렇게 평가를 할 네. 정도로 굉장히 미국 정치 특히 민주당에 있어서 하나의 한 축을 이루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만을 방문했다가 우리나라 왔는데 대만에 가서 대만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당장 미국 내에서는 그녀의 행보를 좀 곱게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정치행위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정치와 이제 한국 정치는 좀 다른 부분이 예.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당 안에서도 야당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표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현재 하원 의장과 같은 정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다른 정치적 어떤 이념과 어떤 목적을 추구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이견 정도라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특히 미국 정가의 그 대표적인 분위기 중에 하나가 대통령은 대통령이 실수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에 준해서 존중하는 것이 있고 하원 의장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원 의장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예. 서로 존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번에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동북아시아를 쭉 방문하면서 이를테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 대만, 한국, 일본까지 거쳐가면서 예.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내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반중이라든가 아니면 해양 패권 연대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권기라 이렇게 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그 입장 표명 메시지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코멘트도 내놨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굉장히 비중 있게 대우를 할 필요가 있고 예.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어떤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난다고 비판을 하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좀 이상한 그러니까 역할이 바뀐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나오는데 어쨌든 그만큼 정부는 상당히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의 방한 공식 일정 메인 이벤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서 회담, 국회에서 하는 거 이건 오전에 했죠. 그리고 판문점 JSA 방문인데 우선 김진표 의장과는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끝나고
펠로시 의장과 김 의장이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요. 자, 핵심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럴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본다면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 간 튼튼한 안보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이 인플레 상황에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그 이 위기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 간 공조를 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서약이 아니라 그냥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준 거죠. 자, 그리고 한미 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서류를 하나 만들자라는 정도의 이렇게 두 사람 간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 펠로시가 2인자냐 3인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어쨌든 미국의 정상은 조 바이든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은 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 만나서 무언가 합의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하는 외교의 가장 큰 줄기이지 하원 의장과 우리 국회의장이 만나서 하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네. 합의로 노출해낼 수 있는 주역이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그 펠로시 방문이 기존에 2015년도였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펠로시가 방문했을 때 그때도 하원 의장이었었는데 예. 그때는 대통령을 접견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는 왜 공화에도 직접 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 뭐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정부도 좀 고민을 좀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실무적으로 이 미국 의회와 우리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과의 접견 혹은 만남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짐작이 되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단순히 그냥 중국의 눈치 보기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에서 조금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전 이벤트는 끝났고 오후에 판문점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원 의장 펠로시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쯤 방문할 시간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북한 외무성의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간 것에 대해서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다 이렇게 중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만약에 더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발언 수위가 더 세지겠죠? 네, 뭐 저는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예. 거친 발언이 JSA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이 처음 하원 의장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2007년에도 한번 하원 의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벌써 83세거든요. 네. 2019년에도 하원 의장에 나오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만류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불효인데 좀 네, 그만하셔라. 그만하셔라. 그런데 나 이거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네. 이러면서 강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원 의장 하셨거든요. 예. 이번에 대만 갈 때도 뭐 중국 일각에서 격추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대만 방문해서 뭐 진짜 마지막 그 자기 임기에 하원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어떤 예.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최소한 북한의 인권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예.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칫 이게 이제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 하시고 또 바로 가시는 거니까 네네. 뭐 큰 탈의가 나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가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런 그 방안과 더불어서 그 북한의 어떤 자극 이게 지금 가뜩이나 남북 관계가 안 좋은데 플러스 요인보다는 좀 더 냉각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간도 그런데 사실 중국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도 불가피한데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할수록 우리한테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간접적으로라도 없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가 새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울며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뭐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핵심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TSMC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치포, 그러니까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 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입니다. 예. 자, 여기서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의 주도권을 좀 뺏겼었기 때문에 예. 중국을 견제하는데 굉장히 큰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무력 도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치포 가입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소재라든지 부품,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의 원천 기술 사용허가가 없으면 우리로서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는 먹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겨자예요. 지금 우리가 대중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예. 자, 그 중에서 전체 우리 수출 비중에서 10%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수출의 60%가 대중화권 수출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뭐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수출은 어떻게 할 거냐? 당장 60%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출을 예. 우리로서는 중국의 그런 그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반도체 만드는데 지금 교육부 압박해가지고 뭐 인력 확충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네. 지금 우리 수출 60%가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반도체 수출에.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넘버2가 대만 그 핵심 분쟁 지역인 대만, 일본, 한국, 일본을 쭈루룩 다니는데 안 만난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군요. 또 하나 걱정은 대만 해협 위기죠. 당장 뭐 대만과 중국 그리고 미중 간 긴장이 만약에 충돌로 이어진다면 이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적으로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충돌이 일어나면 현실적으로 뭐 주한미군도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충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그 국방력의 1위를 지금 뭐 가늠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이 대만일 사이에 두고선에 뭐 긴장은 일정 정도 예. 그동안에 유지해 왔던 것이고 또 그 긴장이 상당 부분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것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어떤 충돌이 일어난다. 더군다나 하원 의장은 사실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미국의 하원 의장의 무게감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대만을 미 하원 의장이 방문한 게 문제된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에도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면 또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지니까 그거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미국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진보와 민주와 평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의 정말 대표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또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그 자체를 가지고 중국이 좀 오버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 뭐 뭘 띄운다, 뭘 발사한다. 충돌 위기 국면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설레발을 중국 언론에서 좀 폈는데 예. 사실 그거는 말뿐이었고 실제로 그런 긴장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어떤 충돌 사이에서 전쟁도 있었고 지금 현재 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왔던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해양 세력과 연대를 통해서 결국 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낸시 펠로시의 방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일정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고 또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대한민국 현재 보수 진영의 가치로 또 인식되고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대만의 위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사실은 오늘 JSA를 방문하고 거기서 이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의회에 이 하원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대만 문제가 과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야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여권에서 오히려 펠로시 의장 방안에 우리가 결례를 한 거 아니냐. 일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항에 왔을 때 국회에서 아무도 의전을 안 나갔다. 한국 국회가 이렇게 냉대를 해도 괜찮은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로에서 연극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 대표를 안 만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뭐 펠로시 의장 측에서 이게
종편에서 나온 보도인데 미 대사관 측 관계자가 좀 불쾌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컴플레인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좀 불쾌함이 있었을까요? 뭐 불쾌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융숭한 대접을 해서 마치 사대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는 게 그러면 정답인가? 예. 이것 또한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고 했고 휴가 중인 상태에서 하원 의장을 만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항까지 영접을 나가고 이런 과도한 이런 뭐 융숭한 대접이 꼭 능사는 아니다고 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 뭐 공교롭게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뭐 어디 해외 출장을 좀 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도 어떤 영접을 나가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도 사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 그럼 이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게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가벼웠던 게 아닌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한미 동맹 공고한 동맹 위에서의 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말뿐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와 하원 의장이 간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러면 집권 여당의 지금 유승민, 하태경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비토만 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아닌 이상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떠나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마인드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네. 차라리 안 만난다고 했으면 안 만나면 좋은데 예. 자꾸 또 여론에 등 떠밀려서 그렇죠. 전화 통화를 또 하겠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거야말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결례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서로 양자간 뭐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등 떠밀려서 뭘 한다? 저는 그런 행동이야말로 오히려 예. 이 외교적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에 불을 댕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원래 좀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다가 휴가기 때문에 다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조율 중이자 그랬다가 다시 안 만난다, 다시 또 전화 통화만 한다, 오락가락한 측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시끄러운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이게 전략적인 결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뭐 우상호 위원장,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뭐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이해가 간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김의겸 의원도 그랬고요. 잘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굳이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굳이 만나지 않았다라고 예.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불과 한 달 전이었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지금 반도체 동맹이 치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제가 울며 겨자 먹기라고 그랬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엄청난 이익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울며 겨자를 먹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의회 권력을 가진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전과 그 다음에 소위 물밑 대화는 있어야 된다. 어떻게 공항에 아무도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자,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전날까지 방한하기 전날까지도 뭐 정상회담을 대통령이 만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가 예. 계속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고 만나면 만나는 거지 어떻게 방한 전날까지도 접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뭐 친구랑 약속 잡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도대체 지금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예. 지금 우리 반도체 수출의 60%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 부분을 누가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 어제 그런 그 대통령실의 답변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안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건데 안 만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사실은 안 만난다고 했으면 안 만나는 거지 왜 또 그걸 전날까지도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 JS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 내용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